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 목동 13단지가 최고 49층 3,751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양천구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다음 달 11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동 13단지는 18만 8천 제곱미터로 현재 15층 아파트 33개 동 2,28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13단지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구역 지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양천구는 오는 13일 목동 13단지 재건축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계선 진흥인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평구의 이동식 의원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며 경계선 진흥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작년 8월에 은평구의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기가 저 아이가 느린 학습자인데 은평구에 지원기관이 없어서 성북구하고 양천구까지 가야 한다면서 이제 좀 약간 어려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때 당시만 해도 듣고 나서 느린 학습자 또는 뭐 경계성 지능인이 무엇인지는 솔직히 몰라서 많이 검색해보고 관심을 갖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IQ가 71에서 84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지적 장애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은평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만 해도 지금 약 한 3,600여 명에 달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생애 주기별로 겪는 이제 어려움이 조금씩 다른데 학년기에는 이제 학습 부진으로 인한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의 능력과 그다음에 감정을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친구 관계 형성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갈등이나 따돌림이라든지 뭐 소외 경험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이제 이 청소년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뭐 운동 청년이나 아니면 뭐 고립 청년이 돼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같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느린 학습자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에 듣는 어려움 중 하나는 느린 학습자 지원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고자 합니다. 느린 학습자에 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여전합니다. 인식을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1차 토론회를 통해서 은평구민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11월에 있을 2차 토론회는 느린 학습자 부모님, 관계기관, 학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느린 학습자 지원 정책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학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지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은평구가 느린 학습자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부천 호텔 화재는 객실 에어컨의 부실한 전선 시공 때문에 발생했고
객실에 도어 클로저가 없었으며 비상구 방화문이 열려 있는 등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실한 에어컨 전선 시공 이후 방치한 것이 화재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객실 에어컨은 지난 2018년 5월 준공 14년 만에 교체됐는데 당시 호텔 소유주가 공사 난이도와 영업 지장을 이유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 노후 전선 사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설치업자가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 안전장치 없이 절연 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했고 이후 에어컨 AS 기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수차례 권계했는데도 호텔 관계자들이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피해가 컸던 원인을 5가지로 꼽았습니다. 가장 먼저 객실 방화문에 도어 클로저가 없었던 점입니다. 호텔 설계 도면에는 방화문에 도어 클로저가 표시돼 사용 승인까지 났는데 경찰은 국과수 감식에서도 설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구 방화문 개방 문제도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화재 당시 호텔 측은 환기 등을 이유로 비상구 방화문 앞에 생수병 묶음을 갖다 놓아 개방했는데 결국 8층 복도의 화염과 연기가 9층까지 빠르게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도중에 차단시켰던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1층에 있던 호텔 매니저는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화재 경보기 작동을 우선 정지시켰고 8층에 올라가 화재를 확인한 뒤 1층에 다시 내려와 화재 경보기를 다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간 2분 24초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간이 완강기가 일부 객실에만 비치돼 있는 데다 사용 안내 표지도 부착돼 있지 않는 등 피난기구 관리가 소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호텔 운영자가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유지한 것도 화재 확산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의 문제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방화문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럼 그 방화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어 클로저 설치에 대해서 법상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공기 안전매트 구조 과정에서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소방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매트 설치 관련 매뉴얼이 없는 등 소방 구조 장비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휴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업단지 휴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산업단지 2곳에서 474개, 일반 산단 11곳에서 365개 등 모두 839개 기업체가 휴폐업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남동산단이 32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지방산단 171개, 한국수출산단 145개, 뷰티풀파크 115개, 송도지식정보산단 31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40%가 넘는 기업이 지난 2023년에 휴폐업했으며 지방산단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이 올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65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89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어야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뜻입니다. 인천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올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매 유통업계의 4분기 매출 전망은 80으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는 물론 제품 원가 상승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익 전망 역시 83으로 연말 특수에 대한 일부 기대감은 있지만 지속적인 내수 경기 불황으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더 높았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화장품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비소와 납,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유해 물질이 발견된 6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3.5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임용 시험에 공립학교 교사는 345명 선발해 1,21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53대 1을 나타냈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치원이 22.33대 1, 초등학교는 2.54대 1을 보였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원은 3.45대 1, 초등학교는 3.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립학교 교사는 3명 선발해 15명이 지원해 5대 1을 기록했으며 사립학교 교사는 15명 선발해 154명이 지원해 10.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차 시험은 11월 9일 실시되며 시험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11월 1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신고제보센터를 개소하고 익명 제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사무처 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 부당한 사례 등을 양우식 위원장과 이용욱, 이윤주 부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20일에서 21일 도청, 도교육청, 도의회 사무처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 교육감 비서실 등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 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두 개 공공기관장은 모두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경기도의 요청에도 도의회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결국 청문회 없이 임명하게 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의료원장의 경우 비상경영체제와 산하 6개 병원장 선임 등으로 임명을 미룰 수 없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도 올해 초부터 공석인 상태라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도민에게 검증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인사는 인정하지 못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장의 주도하에 경기도 의료원장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개최 시까지 보건복지위와 경제노동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KB국민은행이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채용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4 경기도 KB 굿잡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청과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를 맡았고 박람회에는 경기도 소재 기업 등 200여 업체의 인사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막식에 참석해 저도 수많은 엉덩방아 찍기와 삼진에 당한 경험이 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개될 수많은 도전 과제에 당당히 맞서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지하철에서도 교통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태그리스 결제가 시행됩니다. 태그리스 결제는 지하철 게이트를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인천교통공사와 팀원이는 지난 2월 태그리스 게이트 설치 확대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인천 지하철 모든 역사에 태그리스 게이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 인천 2호선 모든 역사와 1호선 3개 역사, 7호선 인천 구간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교통공사는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인천 지하철 전 역사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태그리스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게이트 혼잡도가 크게 줄어들고 교통 약자들의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